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만취하여 제초제를 음료수 또는 술로 오인하여 마셨을 개연성이 있고 정신질환 이력, 유서, 자살언동, 자살 동기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4나 2011-145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3년 4월 3일 오후 6시 48분경 경기 연천군 이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살충제 기본존을 마시고 엎드려 누워있는 채로 망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A에 의해 발견되었고, A가 129에 신고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7시경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리한 사실 등. 망인이 2012년 12월경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자주 술을 마시고 내가 죽어야 술버릇을 고친다, 죽겠다는 등의 자책성 발언을 하여 왔으며, 약 20년 전 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쥐약을 2차례 먹었다가 스스로 입에 손을 넣어 토한 적이 있었던 사실, 망인은 퇴직 후 허리 통증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고 A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가정 내에서나 밖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던 사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살충제 기본존 250ml 용기의 잔량이 약 10ml 내지 20ml임을 근거로 망인의 복용량을 약 240ml라고 판단한 사실, 경찰이 망인의 사망 당일에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에는 변사 원인이 미상, 자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의 의사에 따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방 안에 두고 있었다는 사정은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 유리한 사실 등. 그러나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사망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과 사정 및 갑 제8 내지 11호 중에 각 기재와 갑 제12호 중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요추에 압박골절과 염좌 등 병증이 있었으나 퇴직 후 F신경외과 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망사고 하루 전인 2013년 4월 2일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에 비추어 망인이 건강 문제를 비관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퇴직 후에도 사망 시까지 합계 560여만 원의 휴업급여와 진료비,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아왔고, 망인의 가족인 A와 피고들도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바 망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 망인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금전 문제, 가족 또는 지인과의 불화 등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평소 자책성 발언을 하는 것을 넘어 진지하게 자살 암시를 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망인의 장모 I는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으며 사망 당일에는 아침부터 술을 마셔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경찰 조사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울러 망인이 술을 매우 좋아하여 하루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항상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였으며,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제이는 제1심 법원에 사고 당일 점심 무렵 망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망인이 술에 취한 듯 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각 진술과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오전부터 술을 마셨고 살충제 기본전을 복용할 무렵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제1심 법정에서 살충제 용기를 발견하기 전 망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방바닥에 쏟아진 액체를 걸레로 닦아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A는 또한 같은 법정에서 망인이 집안에 있는 화초들의 진딧물 제거용으로 위 살충제를 구입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살충제 복용 후 상당량을 토하였거나 이미 상당량이 사용된 상태의 살충제를 소량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 사용량이나 구토량을 알 수 없는 이상 경찰이 확인한 위 살충제의 잔량이 10ml 내지 20ml라는 것만으로 망인의 복용량이 240ml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의 옆방에 있었던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청각이 좋지 않아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망인이 사망 당일 오후 5시경 장롱이나 방문을 치며 괴성을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구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이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내사 결과 최종적으로 위 사고가 범죄 관련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 위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와 같이 망인이 자살하였다거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살충제 기본전의 냄새, 색깔, 표시 성분, 용기의 재질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살충제를 음료수 또는 술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한편 의사의 사체 검화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의사의 사체 검안이나 발견 장소 등에 미루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살충제 복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단지 자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족들에게 불이익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 원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은 요추와 관련한 병증이 있었으나 치료 의지가 강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 전이나 사고 당일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망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원인 등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서 등 망인의 자살 의사를 밝힐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망인이 주치 상태에서 위 살충제를 음료수 또는 술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살충제 입수 경위, 망인이 복용한 살충제의 양 등에 있어서 망인의 자살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밝혀진 바 없으며 경찰도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권 포기 여부. 피고들이 원고의 사망보험금 위임장 양식에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갑 제6호 중에 2에는 상기에 기재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환급금, 배당금의 수령 권한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그 문헌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지급이 결정될 경우 그 수령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지, 피고들과 A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보험금 액수의 조정, 나아가 보험금 전체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처분 권한 일체를 A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